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김포 요양병원을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전국 노인 요양시설에서 500건이 넘는 화재로 33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만 259곳의 노인 요양시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 수평 피난구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실제 설치율은 고작 7.72%에 그쳤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연기가 치솟습니다.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다급히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불로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습니다. 인명피해 대부분은 70대 이상 노인들입니다. 노년이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다 마병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인 요양병원 화재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스로 대피가 힘든 와상 환자만 10명. 같은 층에 피난구역이 있을 경우 골든타임은 5분, 모두 대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난구역이 없을 경우 계단을 통해 직원의 도움으로 해당 층을 벗어나는 데만 15분 6초. 입원한 화상 환자 70%가 대피에 실패했습니다. 수평 피난이 3배가량 효과적인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화재 시 수직 피난보다는 수평 피난을 중점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김포 요양병원에서 화재 규모에 비해 그나마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도 병원 건물과 연결된 야외 주차장이 수평 피난구역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화재 대피소입니다. 출입문에 물이 흐르게 하고 외부 공기를 끌어들여 열기와 유해가스를 차단합니다. 화장실을 수평 피난구역으로 개조한 겁니다. 1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설치 비용은 세대당 250만 원이고요. 신축 현장은 물론 노후 건물에도 단 하루면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수평 피난구역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 259곳의 노인요양시설 중 수평 피난구역을 갖춘 곳은 고작 7.72%. 시행령에는 설치하라 해놨지만 위반에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위반이 없지 지금 현재는 그 이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적용은 될 수 없다. 또 수평 피난구역을 어떤 식으로 만들라는 하부 규정조차 없습니다. 10명이 있다면 10명에 대한 이제 공간 면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고. 노인 요양시설 입장에선 굳이 돈 들여 피난구역을 만들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부산 지역 노인 요양시설 환자만 3만 3천 명. 이 중 스스로 대피가 불가능한 와상 환자는 58%로 3명 중 2명꼴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부산의 한 주택 재개발 구역에서 강제 집행을 당한 70대 주민이 분뇨를 뒤집어 쓴 채 지자체에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뤄지는 강제 집행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 지역에서만 이런 갈등이 벌써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 안 건물입니다. 1층 공장 셔터는 구겨져 있고 깨진 유리들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보상금 합의가 수년째 지지부진하자 재개발 조합이 지난 16일 오후 강제 집행을 진행한 겁니다. 20년 가까이 같은 건물 2층에 살고 있는 71살 변윤식 씨는 곧바로 분뇨를 뒤집어 쓰고 관할 구청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이거 개호에 하나 벌어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진짜 이거 뭐 사람 어느 정도 그래도 갈구멍을 좀 가하고 착고로 해놓고 각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재개발 구역 안 또 다른 골목길입니다. 콘크리트 덩어리와 각종 쓰레기가 골목 입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곳에도 아직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52살 박성현 씨 역시 보상금 문제로 조합과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조합 측이 제시한 금액은 20년 전 집값 수준이라는 게 집주인 박 씨의 주장입니다. 640만 주고 산 땅을 400만 원에
보상 400만 원 보상해 준다는데 억울해서 못 나가는 거죠. 이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시작한 지 벌써 4년째. 조합은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최초보다 많은 감정가를 산정했고 더 이상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역차별이거든요. 조합원보다도 더 많은 그 보상금. 조합원은 이제 끝까지 사업을 책임지고 만약에 뭐 사업을 진행하다가 손해가 나면 손해까지도 감수를 해야 되는. 이 구역에선 지난 10월에도 보상금 갈등을 빚던 주택 바로 앞까지 조합이 공사를 진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후보 시절 재개발구역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한 부산시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수십억 원 상당의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부품에 금괴를 넣어 세관 당국의 눈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자동차 시동을 거는 데 쓰이는 스타터 모터입니다. 뚜껑을 열자 흰 종이로 감싼 원통형 물체가 쏟아집니다. 수상한 물건의 정체는 바로 금덩어리. 59살 A씨 등 4명은 1kg짜리 금괴 27개, 17억 원 상당을 일본 후쿠오카로 여객선을 통해 밀반출하려다 부산항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엑스레이 물품 검사를 피하기 위해 금괴를 가공한 뒤 자동차 부품 속에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음영 자체가 이게 명확하게 뭐 밀도 차이는 약간 나겠지만은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미수출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A씨 일당이 금괴를 밀반출해 일본에서 팔았다면 1억 3천만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반책인 보따리상이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30차례 넘게 부산과 일본을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본 후쿠오카 현지에 있는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정부가 어제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서울 집값 잡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가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강화가 핵심으로 부산의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8,500여 세대, 전체 78만 6천여 세대 중 1%가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산 대부분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 보유세 등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을 거란 분석입니다. 대출 규제라든지 보유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고요. 실수요자들은 이러한 입주 물량을 좀 살펴보시고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셔도. 반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 3주 연속 0.2% 안팎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부산의 아파트값은 지난주에는 0.03% 소폭 상승에 그쳤고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해운대와 수영, 동래구의 아파트값도 가격 상승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면서 실수요자들도 거래를 미룰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급등 현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 오히려 또 거래가 일부 부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가격도 조금은 떨어지는 상황이고 거래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거래를 미루는 그런 조정 국면. 규제 지역이 없는 부산에서도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2021년 이후에는 40%로 일괄 인상되면서 지역 아파트 시장에 대한 투자도 주춤할 거란 전망 속에 반대로 2만 5천 호가 넘는 부산의 내년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 지역의 투기 수요가 몰릴 거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잡기를 최우선 목표로 정부가 내놓은 18번째 부동산 대책. 하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참여연대가 부산 지역 4대 상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무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 위반율은 5.7%로 지난 2016년 20.8%, 2018년 20.6%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초단시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면서 주당 15시간 근무자의 비율이 지난 2016년 24.6%에서 올해는 41.3%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신항에서 20대 검수원이 컨테이너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산고용노동청이 법 위반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노동청은 어제 사고가 난 강서구 부산신항 5부두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